그하고 어제 두번 만나려고 그때 그거 냉정 3인수도 왜 사다? 이해찬 당대표의 속기에 서는으로 더불어민주당 제46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예, 46차 최고위원회를 속기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온 우리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민생연석회의 위원님들하고 함께 해안 발전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김영균 노동자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작업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석탄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심폐 우려까지 되는 굉장히 험악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장구라든가 안전시설이 아주 미비해서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예상보다 훨씬 나쁜 작업 현장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사과하는 말까지 저희한테 할 정도로 나라를 원망하는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국회에 어머니 오셔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되도록 당을 방문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어머님을 뵙고 저희들 입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일 마지막 본회의가 남아있는데 정말로 2018년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유치원 3법 등이 보수야당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내대표단께서는 어렵더라도 협상을 잘 이끌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27일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민생 현장을 방문한 성과를 공유하는 청책도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청책 보고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우리 당과 정부가 할 일을 잘 정리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6일 날에는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착공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도 26일 날 참석을 해서 남북 철도를 잇는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착공식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를 연결하는 것은 물자와 사람이 소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 한반도 평화 경제 공동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국무회담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4.27 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8달 동안 역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남북 간의 관계는 확실히 긴장이 완화가 되고 접대 관계가 해소가 되는 그런 진전을 크게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공식이 더 발전해서 남북 간의 교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12월 29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주요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입니다. 단 한 건의 민생 입법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학부모와 국민들은 유치원 3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소집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3법 처리가 지연된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대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는 학부모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월 23일 유치원 3법이 발의된 이후 2달 넘게 시간을 끌면서 법안 처리를 반의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11월 21일과 12월 15일 유치원 3법을 처리하자는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변명을 그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선을 다해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논의도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하노이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인데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자유한국당도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새 입장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제가 과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입니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도 원청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는 등 결코 과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중대한 산업재해로 1,426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번에 법안 처리가 안 된다면 제2의 김용균 씨와 부의역 김군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법안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이날을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고공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파인텍 노동자분들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408일째 되는 날이며 세계 기네스북에서 최장기 고공농성의 기록인 408일이 갱신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75m 높이에서 맞는 두 번째 겨울인데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 그리고 이수진 최고위원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과 함께 공동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을 찾고 있지 못하지만 당 차원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해를 넘기기 전에 파이팅 문제가 해결돼서 새해에는 노동자분들이 땅을 딛고 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KT 취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아무개 씨에 대해서 추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퇴사한 김 씨의 후임으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 채용됐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김 씨가 정규직이 돼서도 같은 업무를 계속했는데
정작 김 씨가 퇴사하고 나서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충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 자리가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 비리에 관련된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김 씨에 대해서 공개 시험이나 면접 때 김 씨를 봤다는 입사 동기가 없다라는 진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규명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최근 북미 관계가 교차 상태에 있지만은 한반도를 지난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전쟁에 이어 대신에 65년간의 적대적 긴장 관계를 허물고 플라스틱 구축을 향한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계속 100일이 말해줬던 올해 남북 교류는 산림, 체육, 보건의료, 통신, 항공, 철도, 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때보다 속도가 높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는 26일에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 시기 개선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고 이 착공 시기에는 여야 정치권이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1일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에서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신속 진단 키트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동절기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약 30만 명이고 확진 환자는 약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염자 절반이 17세 미만으로 알려진 만큼 인도적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상호적 대감을 불식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남북 교류 정진에 첨병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번 지원이 부단한 남북 인도적 지원 및 교류 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및 유해 발굴 사업 등과 관련한 문자와 장비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 사유를 인정했고 이상가정 화상상봉, 북한 양조장 현대화,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 만큼 남북 교류는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가 인도적 지원 그리고 관광 재개, 여기다가 남북 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어제 펜스 대통령의 북인권 유린 관련 연설을 취소하는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만큼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대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 1월 1일에 발표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긍정적 메시지가 나와야 대화의 모멘텀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급적 이런 시일 내에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싱가포르에 달려온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과정이 조속히 결실을 내줄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역량을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이해찬 대표님과 함께 해양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올라가는 계단부터 굉장히 두려움과 위험을 느낄 만한 아찔한 곳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가보니 이미 물청소를 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와 비슷한 일을 했던 동료 노동자가 어떻게 김용균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조명도 바꾸고
그 당시 문이 닫혔었지만 그 문을 연 상태긴 했지만 굉장히 정말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그 석탄 부스러기를 선회했던 김용미 씨는 고개를 숙이고 그 석탄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다가 정말 외롭게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에 누구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위험의 사업장에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전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안전줄조차 고개를 들이밀고 그 석탄을 끄집어내는 일을 할 때는 잡아당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왼주화를 해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위험한 일을 거의 죽음의 사업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문 이후에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유가족께서는 김용미 씨가 일하던 그런 사업장은 그나마 나중에 만들어진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1호기부터 8호기까지도 저희가 잠깐 들어봤었는데요. 거기는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원하는 거는 1호기와 8호기도 우선 멈추고 안전조건을 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고 현장의 특별 근로 과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소통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민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단법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앞으로 당선인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고 김용미 씨의 사망의 후대장님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공분야 민간 경쟁체제 도입 등 비농추동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지난 국감 이후에 산업부가 연구 능력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인생연속회의는 이번 주 26일 날 산업부, 고용노동부, 기재부, 국무총리실 등과 함께 위험에 대한 긴급 당정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부처 합동 실무진 대책회의를 통해서 발전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영숙 최고위원. 네, 이영석입니다. 금년 3월 정부는 10년 5.18 광주화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치안관으로 수사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향한 총구를 거부한 그는 직위 해제된 뒤에 계엄사령부에 끌려가서 오진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 10월 10일 사망합니다. 1995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시민의 목숨과 경찰의 명예를 지켰던 그의 명예 회복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3년 참여정부에 의해 그에 대한 순직 판정에 이어서 2006년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반면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을 향해 최초로 발표한 계엄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에게 총격 등 폭력을 가한 가해 군인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훈포장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모든 애호 조치를 철회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모든 시혜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인정된 5.18 가해자에 대한 국가 유공자의주의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지금부터라도 5.18 민주화 운동의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진 최고위원. 원내대표님과 남인수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21일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최소한의 입법 장치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며 위험한 작업에 대해 하청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한노의 법안 소위에서 이러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그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야 나라 경제가 유지되는 건가요? 산업 재해율이 낮아야 진짜 선진국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의 죽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벌써 2년째 산업안전보건법이 상임위도 통과되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고 김용균 씨 같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김용균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박주민 최고위원님 및 우리 당 의원님들과 함께 목동의 파인텍 단식 농성장과 열병합 발전소를 찾아 고공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랜 기간 농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이미 지난 2014년 5월 27일부터 408일간 굴뚝농성을 했고 노사 합의 후에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시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고용보장, 노동조합 보장, 단체협약 보장 이행을 요구하며 75m 굴뚝에서 408일째 고공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이 추운 겨울 노동자들을 계속 저곳에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사측은 이미 약속한 5명의 고용승계를 지키면 됩니다. 더 이상 굴뚝 위에 노동자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김세권 대표님의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남부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구직자 지원 사업 등에 반영된 예산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취업 성공 패키지 등 다양한 영역으로 청년들의 고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과 기업의 대표들은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실효성이 있고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한시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의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놓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저희 당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